안녕하세요. 저는 유통관리 이쪽 부문에서 상권 분석 부분을 맡고 강의를 하게 된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자격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권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에 점포들을 입지시켜서 소매 점포들 또는 또 유통망들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격 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권 분석이죠. 유통 부문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권을 분석하고 그것에 어떻게 입지를 하고 입지 선정 과정 그리고 입지 선정하고서 입지 선정하고 나서의 어떤 전략 그리고 상권 분석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진정한 그 유통 관리사로서의 어떤 진면모, 어떤 능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을 오늘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상권 분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칠판에 적어 보았습니다. 보시듯이 상권 분석이라는 그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매 입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소매 입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입지의 어떤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또 유형 분류별로 공부를 하고, 그 입지별로 어떤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입지 선택 전략들을 할 것이고, 그 선택된 입지 내에서 상권을 이제 조사하고 어떤 식의 어떤 입지 전략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 상권 조사 부문,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큰 부분들을 총 7강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소매 입지에서 제가 3시간 강의를 할 것이고, 입지 선택 부분 2시간, 또 이제 상권 조사 부분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소매 입지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소매 입지 부분은 역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소매 입지 일반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고, 그 다음 강의에서 소매 입지별 유형, 그리고 나서 입지와 소매 전략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소매 입지 일반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갖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그 다음 부분들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매 입지 일반 이론들을 이제 한번 저와 함께 책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입지 일반 부분을 보시면 우선 소매 입지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소매 입지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점들을 한번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중요성, 첫 번째, 소매점은 입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매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창업주가 돼서 어떤 소매점을 만들어요. 편의점을 창업해요. 혹은 뭐 의류점을 창업해요. 커피숍을 창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다 입지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역시 소매점포의 성패는 입지 선정 문제다라고 해서 입지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결정 요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느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 이익, 뭐 그런 것들이 다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매 입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말 중에, 이 입지라는 것은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 어떤 점포를 창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그 임대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임대하면 그 임대하고서의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거의 모든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투자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투자 수익률과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자 수익률은 무엇입니까? 투자한 거에 대해서 특정한 이익이 있을 때
투자로부터 그 이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투자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만한 어떤 입지를 선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시설의 입지 결정은 입지 조건에 따라 유통 전략 미스상의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입지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유통 믹스, 다시 말하면 어떤 제품을 구색을 갖출 것이냐, 이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입지를 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막 구매를 하고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런 사무실이 집적돼 있는 그런 지역에 뭐 전혀 상관없는 뭐 옷가게를 만약에 입지를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옷을 사러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떤 지역에 입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색을 갖출 그 제품도 달라지고 이런 유통 믹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소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신규 점포의 입지 선택을 강조해 왔지만 그 문제는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한 시기에는 좋았던 장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좋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입지가 현재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목적에도 부합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뭐 재개발된다든가, 어떤 지역이 이제 몰락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어떤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점, 입지에서 이제 어떤 상점인데요. 상점은 크게 3단계의 수명 주기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것이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PLC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모든 제품이나 점포 모든 것이 이런 어떤 수명 주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승기가 있고요. 상승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이런 기간도 있고, 이렇게 쇠퇴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간에 따라서 상승하는 기간, 그 절정이 되는 기간, 그리고 쇠퇴하는 기간, 이렇게 이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점포가 입지했을 때 그 점포가 굉장히 성행하는 기간이 있다가, 성행하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또 지나서는 또 쇠퇴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품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의 휴대폰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휴대폰이 막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가 이제 절정기를 지나서 곧 이제 쇠퇴기를 거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제품이 또 개발되고 시장에 보급되기 때문에 또 그 제품도 역시 쇠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점은 이 3단계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6번에서 입지의 경제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입지가 경제적이냐,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 권리금, 부지의 비용,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입지 코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성과 함께 연관시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매출액이 있으면 이제 파일을 이제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윤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총 레비뉴에서 커스트에서, 총 레비뉴에서 커스트를 뺀 나머지가 이윤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건 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에요. 그 입지를 하려면 거기에 다양한 임대료라든가 권리금, 부지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것보다 그 매출액이 월등히 큰지를 확인할 때 이것이 이윤이 도달되는 것인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입지가 경제적이냐 아니냐를 그 생산성과 함께 그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에서는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점포를 입지하면 그 점포 주변에 다양한 경쟁 지점들이 있죠. 그 경쟁점과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쟁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전문점을 제가 만들었어요. 입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소비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이쪽 상점에 와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전자제품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고객들이 다 제 고객이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3개의 점포가 있다면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의 고객이 저의 고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쟁 점포들이 있는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것도 항상 유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쟁 상태까지 파악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8번 입지 선정의 평가 작업에 있어서 접근성 그리고 현재 및 미래의 수익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작업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인지 스스로가 속한 유통단지의 매출액 성장 가능성 또 자사 매장의 매출액이 성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입지를 하면 그 점포가 단순히 1년 있다가 닫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2년, 3년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어떤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수익성이 이렇게 보장이 될 것인지 미래의 수익성이 더 증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확인을 하면서 입지 선정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보시는 항목이 이런 어디에 입지를 하느냐에서 입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보시면 입지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크게 분류해서는 도심 근처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교외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심 번화가가 있고 도심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택지, 교외 터미널, 간선도로변, 교외 주택지, 대규모 유통단지. 자, 이것의 각각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특징들을 특징들이 주어지고 문제에서 여기에 이것에 해당되는 입지 유형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심 터미널을 설명하는 철도, 지하철, 버스 환승 지점을 중심으로 뭐 이런 핵 점포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를 때 도심 터미널이냐, 교외 터미널이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특징, 전통적인 상업 직접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게 교외 주택지 아닌가? 도심 번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잘 다른 입지 유형과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주어졌을 때 어떤 유형의 입지인지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입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해놓고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